엄마, 가게 운영권은 내가 가져갈 거예요. 내가 경영학과도 나왔고 실무 경험도 있잖아요. 형은 스타트업 한다면서 여기 신경도 못 쓸 거면서. 나도 지분 절반은 가져가야 돼. 네가 도박으로 돈 다 날린 주제에 무슨. 그래, 난 도박으로 망했어. 근데 형은 뭐가 달라? 사업 실패해서 날린 돈이 얼마야? 너희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가게를 지켜왔는데. 엄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유산 정리나 하세요.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다고요. 맞아요. 변호사님도 지금이 적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본. 조용히 해. 이 가게는 아직 내 거야. 당장 나가. 엄마, 그러다 건강 더 나빠지시면 어쩌려고. 걱정은 됐고, 어차피 엄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 빨리 결정하는 게.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저는 20년간 대형 횟집을 운영하며 서울에서 나름 성공한 여성 사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최상품 횟감을 고르는 게 일과의 시작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나와 장을 보고 가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미안해요.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네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불안정해 보였지만 저는 바쁜 일정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점심 장사를 마무리하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옆가게 사장님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언니, 잠깐 나와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까 언니 남편이 어떤 여자랑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순간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늦은 퇴근, 주말 출장이 잦아진 이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 여자. 우리 가게에도 몇 번 왔었던 손님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가게 사장님이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세요. 그 호텔에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가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말했던 거래처 미팅 시간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예요? 아직 미팅 중이에요. 왜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대로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이런 거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여자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웃음을 지었어요. 아, 사모님이시구나. 죄송해요.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걸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썩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볼이 붉어졌어요.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아요? 2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두 아들을 바라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큰아들 지훈이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훈아,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아빠를 소홀히 했나?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도. 작은 아들 민수도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이혼 후 처음 맞이하는 새해 저는 두 아들과 함께 횟집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년간 일궈온 작은 가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죠. 프랜차이즈 확장을 결심한 후 첫 미팅이 있던 날이었어요. 엄마,
프랜차이즈 설명회장 찾았어요. 지훈아, 너무 긴장되네. 걱정 마세요. 엄마 요리 실력이면 충분해요. 설명회가 끝나고 첫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대박이에요. 벌써 3곳이나 계약하겠다고 했대요. 은행 대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첫 가맹점 오픈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대학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활용해 매뉴얼 제작을 도왔고 민수는 인테리어 업체와의 미팅을 담당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가맹점 하나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 우리 식구들이 먼저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 첫 가맹점은 서울에 오픈했습니다. 개업식 날 지훈이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게 일을 도왔던 아들이 이제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대형 프랜차이즈 사장님이에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보자. 본사 사무실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을 뽑고 교육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체계를 잡아가는 게 보람찼어요.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신규 가맹 문의가 30건이나 들어왔어요. 천천히 확장하자고요.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녁이면 세 식구가 모여 하루 일과를 나누었죠. 엄마, 이제 우리 가맹점이 10개나 됐어요. 다들 잘 되고 있대요.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천천히 해보자. 프랜차이즈 사업이 안정되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가게가 아닌 우리 가족의 사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큰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훈이의 제안으로 시작한 온라인 마케팅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본사 마케팅 팀을 맡아보면 어떨까요? 벌써? 아직 학교도 다니고 있잖아. 수업은 오전에만 들었어요. 오후부터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아들의 열정을 보며 저는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책임감과 성실함이 이제는 사업가로서의 역량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평생 일궈온 이 가게. 네가 더 크게 발전시켜 줄 수 있겠어? 당연하죠. 제가 꼭 성공시켜서 엄마 고생 갚을게요.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며 지훈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작은 아들 민수가 전국체전 수영 선수로 뽑혔다는 소식은 본사 회의 중에 들었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던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 전국체전 자유형 대표로 선발됐어요. 정말 우리 민수가 해냈구나. 코치님이 메달 딸 수 있대요. 꼭 금메달 따서 엄마한테 걸어드릴게요. 저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아들의 기쁜 소식을 직원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으로 바빴지만 민수의 훈련을 위해 아침 식사만큼은 직접 챙겨주려 노력했어요. 엄마, 이번에 쓰는 수영복이 좀 비싼데. 괜찮아. 우리 아들 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설명회에서 상훈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 컨설팅 경험이 있는 사업가였어요. 제 발표가 끝난 후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이 매우 탄탄해 보이네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과찬이십니다. 제가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를 컨설팅해 봤는데 사장님처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은 처음입니다. 상훈 씨의 조언은 신선했습니다.
가맹점 관리 시스템부터 물류 체계까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주었어요. 큰아들 지훈이도 상훈 씨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상훈 이사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상훈 씨는 일주일에 2번씩 본사를 방문해 컨설팅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조언으로 가맹점 매출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신규 문의도 늘어났어요. 이사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오히려 사장님의 장인 정신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만남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식사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상훈 씨는 제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조언을 해주었어요. 혼자서 이만큼 일구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사님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상훈 씨가 퇴근 후 조심스럽게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상의한 후 대답하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아들 둘을 혼자 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날 저녁 두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치였지만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일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희도 좋아요. 그래도 엄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상훈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 선택을 기다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두 아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두 사람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상훈 씨와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 대부분이 가맹점주들과 직원들이었죠. 그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사장님, 이제 든든한 후원자가 생기셨네요. 두 아들도 새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상훈 씨가 사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상훈 씨와의 결혼 후 프랜차이즈 사업은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점점 불안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훈 씨는 매달 새로운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이번에 강남에 대형 매장을 하나 더 내면 어떨까요? 벌써요? 지난달에 연매장도 아직 안정화가 안 됐는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제가 알아본 자금 조달 방법이 있어요.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은행 대출도 증가했습니다. 상훈 씨는 투자 위험성을 묻는 제 질문을 늘 웃으며 넘겼어요. 큰아들 지훈이가 먼저 우려를 표했습니다. 엄마, 새아버지가 무리하게 확장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걱정이 되긴 하네. 어느 날 회계팀에서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다며 보고해 왔습니다. 일부 자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상훈 씨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출장이 잦아져 만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회계팀에서 지적한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은 경영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상훈 씨는 점점 짜증을 내며 저를 밀어냈어요. 급기야 본사 통장 인감도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가맹점 물품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거 확인해 보니까 상훈 이사님이 다른 계좌로 받으셨대요. 작은 아들 민수는 새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해 보겠다며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상훈 씨가 다른 이름으로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새아버지가 우리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세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상훈 씨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집에 가보니 그의 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상원 이사님이 회사 공금 정보를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상훈 씨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저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날 밤 사무실 CCTV를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훈 씨가 퇴근 후 혼자 남아 서류를 파쇄하고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상훈 씨가 회사 돈을 들고 도주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로 몰려와 항의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사무실 앞은 분노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가게 보증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고요? 당신이 남편 관리는 제대로 했나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상훈 씨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본사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가맹점 물품 대금도 전액 인출된 상태였어요. 지훈이가 은행에서 대출 기록을 확인해 왔습니다. 엄마, 새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요. 뭐라고? 내가 사인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서는 연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령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뉴스에는 제 얼굴이 크게 실렸고 댓글에는 악성 비방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가맹점주들의 시위는 계속되었고 일부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상황은 더욱 암담했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금까지 갚으려면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최소한 직원들 밀린 급여라도 해결해 주세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사를 했고 가맹점들도 속속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새아버지 소개했잖아요. 지훈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상훈 씨의 다른 범죄 이력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쳤던 전과자였어요. 형사가 사무실로 찾아와 조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네요. 전국에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매스컴에 관심이 식어갈 무렵 저는 모든 가맹점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정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의 피해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울린 전화가 제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본점 주방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했어요.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차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장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물이 너무 빨리 차오르고 있어요. 최 실장님, 우선 직원들 대피시키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를 달려 본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1층 홀까지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주방의 고가 장비들이 침수되고 있었어요. 엄마, 저랑 지훈이 도착했어요. 소방서에도 연락했어요. 민수야,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 직원들과 함께 고무장화를 신고 주방으로 들어가 긴급히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불어난 물은 우리의 속도를 압도했어요. 20년간 써온 주방 시설이 물에 잠기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보험사에 연락해봤어요.
현장 확인하러 온대요. 그래, 잘했다, 지훈아. 새벽이 되어서야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는 모두 작동을 멈췄어요. 본점의 핵심 설비가 모두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한 달은 영업 못할 것 같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대요? 보험 조사관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침수 위험 지역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이 상습 침수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계약할 때 전혀 설명 못 들었어요. 직원들의 실업급여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휴업 기간 동안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도 고민이었어요. 지훈이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왔지만 조건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담보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찼대요. 다른 지점 수익으로 버텨보는 수밖에 없겠네. 복구 공사를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전기 시설을 모두 교체해야 했고 주방 장비도 새로 구입해야 했어요. 견적서를 받아보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사장님, 최소 3억은 들 것 같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민수가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상인회에서 구청에 항해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점 복구 공사 견적서를 받아든 날,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침수 피해 복구에만 3억이 넘는 비용이 필요했고 가맹점들의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더 이상 프랜차이즈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모든 가맹점을 살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갑자기 접으라고 하면 점주님들은 어떡하죠? 지훈아, 민수야.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저는 테이블 위에 프랜차이즈 정리 계획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본점만 남기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었어요. 가맹점주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사가 보유한 물품과 설비는 원가로 양도하고요. 실장님, 직원들 퇴직금은 제가 개인 재산 처분해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일궈온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한다는 건 제 인생의 절반을 내려놓는 것과 같았어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음 날 아침 가맹점주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은 덤덤했어요. 오히려 그동안의 노고를 이해한다며 위로를 해주는 점주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런 결정하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도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리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맹점들은 독립 매장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변경했고 본사 직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엄마, 이제 본점 리모델링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 우리 처음처럼 작지만 내실 있게 해보자. 민수가 들고 온 옛날 사진을 보며 우리는 잠시 감상에 젖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낡은 간판 아래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더 잘 될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건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본점 하나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본점 영업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큰아들 지훈이가 퇴근 후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고 노트북에는 사업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IT 스타트업을 창업하려고 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요즘 배달이 대세잖아요. 저도 음식점 전용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훈이는 1시간 넘게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으로 3억이 필요하다고 했고, 은행 대출을 위해 제가 보증을 서주길 원했어요. 횟집 본점도 담보로 잡히길 바랐습니다. 지훈아, 우리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잖아. 엄마, 전 이 사업 성공할 자신 있어요. 2년 안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요. 회사 매출 자료와 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었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프랜차이즈 사업 정리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도 기회를 주세요. 다른 투자자는 알아봤니? 벤처 캐피탈에서 관심을 보이긴 했는데 지분을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며칠 뒤 지훈이는 은행 대출 상담사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업성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제 보증이 없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지훈이는 매일 밤 퇴근 후 사무실에 남아 사업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대단했지만 한편으로는 실패할 경우의 위험이 너무 컸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네 열정은 알겠는데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아. 결국 지훈이는 친구들과 함께 개인 돈을 모아 작은 규모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지훈아,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지훈이의 사업 계획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아들의 꿈을 지원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아들 민수의 변화는 수영선수 은퇴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였던 그가 주식 투자에 빠져드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주식으로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민수야,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저 절대 본전 이상은 안 잃어요. 하지만 민수의 투자는 점점 도박에 가까워졌습니다. 월급을 받는 날이면 전액을 주식계좌로 입금했고 레버리지 투자까지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동생의 이상한 낌새를 먼저 눈치챘습니다. 엄마, 민수가 요새 주식 카페에서 살다시피 해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진 알아봤니?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대요.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고요. 어느 날 밤 민수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는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주가가 폭락한 차트가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잃었어요. 대출금도 못 갚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를 투자한 거야? 5천만 원 정도. 거기에 신용대출도. 하지만 약속과 달리 민수의 투자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밤새 해외 주식을 거래하느라 출근도 제대로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결국 퇴사 권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엄마, 제가 주식으로 다 만회할 수 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이제 그만하자, 민수야.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없구나. 급기야 민수는 제 명의로 대출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결국 은행에 연락해 민수의 모든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인생인데. 네 인생이니까 더 그만둬야 해. 그날 밤 민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 가던 일상이 어느새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서 횟감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왔어요. 처음엔 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좀 피곤한가 봐요. 수산물 경매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지만 속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주방에서 칼을 잡으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방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병원부터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오늘 단체 손님 예약 있잖아요. 점심 장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직원들이 급하게 119를 불렀고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두 아들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가 어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미뤄온 게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가게를 운영하느라 정작 제 몸은 돌보지 못했어요. 엄마, 우리가 병원비 다 낼 테니까 치료만 생각하세요. 그래. 고마워.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씩씩한 척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아픈데 치료가 효과는 있는 건가요? 항암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밤이면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제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가게는 정리하기로 했어. 네, 엄마. 이제 건강만 생각하세요. 항암 치료를 받는 병실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두 아들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간은 이미 면회 시간이 지난 밤 10시였어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 아래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형,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냥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복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귀를 기울였어요. 차가운 링거 줄이 팔에 닿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본점 부지가 20억은 될 거야. 은행 잔고도 꽤 될 텐데. 엄마가 위독하시면 그걸 누가 관리하게 되는 거야?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두 아들은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장남이니까 본점은 형이 가져가고 현금은 반반 나누면 되잖아. 그래도 내가 경영은 더 잘 알지 않나? 간호사가 지나가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잠시 작아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더 이상의 대화를 들었어요. 제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도 꽤 들어갈 텐데. 보험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형, 우리 변호사랑 한번 상담해 볼까?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흐릿했어요. 밤새 두 아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직 정신이 있으실 때 유산 분배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나중에 우리끼리 다투는 것보다 낫지. 아침이 되어 회진 온 의사 선생님께 퇴원을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이 병실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밤사이 들은 대화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냥 집에 가고 싶구나. 그들의 안부 인사가 이제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항암 치료가 한창이던 어느 날 두 아들이 나란히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도 들고 있었어요.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너희들 왜 그렇게 차려입고 왔니? 사업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지훈이가 서류 가방에서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IT 스타트업 창업 계획이었고 민수도 주식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둘 다 제 보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이번에는 꼭 성공할 자신 있어요. 어머니만 믿어주시면. 저는 링거를 맞으며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3억, 민수는 2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젯밤 복도에서 들은 그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니? 알죠? 그래도 치료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병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항암제가 들어가는 팔이 저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두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본점 부지만 담보로 잡아주시면 돼요. 맞아요. 부동산 시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지만 두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 좀 해보시고. 그래도 빨리 답은 주셨으면 해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 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 다 성공하면 치료비는 문제 없을 텐데. 그래요? 엄마 빨리 나으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제 돌아가거라.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고 몸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정상 생활이 가능해져 저는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퇴원 후 처음 맞이하는 아침 가게로 향했습니다. 예전보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가게 상황이 걱정되어 들러보기로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아들 지훈이와 작은아들 민수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뭘 안다고 본점 운영권을 가져가려고 해. 내가 경영학과 나왔잖아. 네가 주방장 경력이라도 있어? 그건 그거고 지분은 반반 나눠야지. 주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두 아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애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언제 퇴원하셨어요? 두 아들은 제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본점 운영권을, 민수는 수익 배분을 요구했어요. 어머니, 제가 실무 경험도 있고 경영 지식도 있잖아요. 형은 스타트업 한다며 여기 신경도 못 쓸 거면서.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들의 다툼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사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오늘 장사는 제가 할 테니 너희들은 이만 돌아가렴. 두 아들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경영 계획서를,
민수는 매출 분석표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계획한 새로운 메뉴 구성이에요. 어머니, 저는 배달 앱 진출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일궈온 이 가게가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둘 다 나가. 이 가게는 아직 내 거야. 하지만 엄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너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저는 칼을 잡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두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 친구 영숙이 눈에 띄었습니다. 30년 지기인 영숙이는 제가 일하느라 바쁠 때도 항상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던 소중한 친구예요. 세영아,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영수가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인데? 들어가서 얘기라도 하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에 실망했던 일, 병원에서 들은 그들의 대화, 가게를 두고 다투는 모습까지. 영숙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네 잘못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 다들 그렇잖아. 영숙이의 위로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럼 시장에서 배추값 깎다가 만났지.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첫 가게 오픈할 때 밤새 도와줬던 일, 제가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일들. 영숙이는 제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였어요. 세영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시간이 약이야. 그래도 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영숙이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치료비에 보태라며 준비해온 거라고 했어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영숙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 네가 아프지 않았다면 난 진작에 돌려줬어야 할 돈이야. 예전에 내가 내 가게 어려울 때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약보다도 좋은 치료제가 되었어요. 영숙이의 소개로 바닷가 마을에 있는 작은 민박집을 보러 갔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거리였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집주인은 은퇴한 부부였습니다. 이 동네가 참 좋으시죠? 공기도 맑고 이웃들도 다들 정이 많아요. 오래 하셨나 봐요. 15년 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그만두려고요. 저는 바닷가 옆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맑은 하늘과 바다 내음이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영숙이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때? 규모도 작고 부담 없잖아. 글쎄, 난 횟집만 해봤는데. 집주인은 손님 명단과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말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특히 봄과 가을에는 예약이 꽉 찬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쓰던 가구랑 주방기구도 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영숙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치료도 계속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영아, 너도 이제 쉬엄쉬엄 살 때가 됐잖아.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해볼까? 계약금을 건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어요. 세영아, 내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와줄게.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런 결정도 못했을 거야. 영수가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 이번에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봐. 일주일 후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은퇴한 서울 횟집 사장님의 정성이 담긴 바닷가 민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여행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이봐, 주말 예약이 다 찼어요. 영수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주말마다 내려와 도와주었지만 평일에는 제가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했어요. 그래도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사장님, 이런 곳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이렇게 손님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좋네요.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했던 일들이 여기선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치료도 꾸준히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하던 영숙이와 함께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울에서의 일들, 아이들과의 갈등, 그리고 제 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지기 친구는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세영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응. 여기 오니까 한결 낫네.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돈 때문에 달라져 버린 모습까지. 영수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영숙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 어린 위로가 전해졌어요.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랑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 그때는 우리가 무슨 고민했더라.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 가게 열 때 영숙이가 밤새 도와줬던 일, 제가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매일 찾아와 준 일들이 떠올랐어요. 세영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그동안 난 아이들 인생만 살았던 것 같아. 해가 저물어가는 바다를 보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약보다도 좋은 치료제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줄게.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밤바다에 떠오른 달을 보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 충실하면서 영숙이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랫동안 요리를 해온 제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매주 10분 정도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고 싶어요. 혹시 저희 복지관 어르신들 위해서 요리 강습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장바구니에는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는 동안 어르신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이에요. 저도 이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겠어요. 매주 화요일은 반찬 봉사의 날이 되었습니다. 영숙이도 가끔 와서 도와주었고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나눔이 동네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어르신들이 매주 화요일만 기다리신대요. 그래요. 저도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어느 날은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댁에 직접 반찬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꼭 오겠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은 제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봉사는 제 마음의 치유제였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사장님, 어르신들의 천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보람된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큰아들 지훈이가 민박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의기양양한 모습은 없었고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손님방을 청소하다 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훈아,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일어나렴. 밖에서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스타트업도 망하고 모든 게 제 욕심이었어요. 지훈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스타트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맞았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깨달았으니 다행이구나. 식탁에 앉아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반성이 보였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힘들지? 엄마도 처음엔 그랬단다. 아들은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정직하게 성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요행을 바라지 않겠다고, 어머니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제 잘 살면 되는 거야. 해질녘, 아들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어린 시절 성실했던 모습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아들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병원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고 떠났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너는 어떻게 여기를? 형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치료받으신다고. 민수는 제 손을 잡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상담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도박 생각이 안 나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다행이구나. 아들은 지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직업훈련학교에서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커피를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예전처럼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병원비 보태드릴게요. 그런 생각하지 마. 내 앞길이나 잘 닦아. 퇴근 시간이 다가와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 늦으면 안 된다며 서둘러 가는 뒷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꼭 치료 잘 받으세요. 그래, 너도 힘내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바닷가 마을에서의 새로운 삶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평화였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될 것 같네. 그래, 우리 오늘도 힘내보자.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살던 두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작은 민박집과 봉사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았던 욕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값진 것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 복지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30년 지기 영숙이의 변함없는 우정까지.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유,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암투병을 하면서도 제가 웃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작은 행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욕심 내려놓고 나누며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